갑자기 또 이제 돌발 질문 한번 또 해볼게요. 이거 뭐 재밌을 것 같은데 공재광 후보, 그러니까 원유철 의원이 있었죠. 원유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재광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만약에 원유철 의원이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다. 아, 물론 가정인데, 순수 가정인데. 네네, 가정이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래 원효철 의원이 당선됐을 거라고 봐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박성부 대표님은 뭐 저도 그런 측면으로다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윤우 이사장님은 가정을 하고 싶진 않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지역신문 여론조 2번 했는데 그 당시 여론조사가 이제 시점이 투표하기 한 열흘 전 시점이거든요. 공표는 이제 일주일부터 이제 못하니까 조사 시점이 열흘 전인데 그 흐름을 보면 1차 조사 때 갑 같은 경우는 1차나 2차나 거의 비슷해요. 비슷했는데 을은 1차에는 유기동 의원이 앞섰는데 2차 할 때는 일주일 만에 김현정 후보가 한 10%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던. 근데 그거는 이제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되면 후보가 지역사에 알려지고 공보물이 가고 하면서 결집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거 이게 그 마지막에 보면 사전 투표가 4일인가 5일이잖아요. 본 투표는 15일이고 열흘 정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사전 투표 시점에는 그 코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 통합당의 공천 파동 그러면서 막판에는 보수가 결집한 거예요. 결집하는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보수도 최대한 결집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을 지역은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김현정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고 올라가는 추세에 비해서는 보수 유이동 후보 미래통합당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갑 같은 거는 갑 지역은 사실 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막판에 정말 누가 이렇게 이거는 뭐 그 당시 보면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인데 결국은 아까 말했죠 그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흐름 때문에 결국은 최종 승리는 김현정 후보한테 간 게 아닌가. 을 같은 경우는 보수 결집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울도 김현정 후보 민주당 결집효가 대단히 나타난 거긴 해요. 김현정 후보에 대한 그런 좀 비판적 시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500표 정도, 1,900표 정도까지 좁힌 거는 저는 대단한 선전을 했을 거예요. 또 선거 전략에 좀 문제점들도 있었고 조직에서도 민주당은 이렇게 대중적이진 않았다고 좀 보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왔다는 거는 이번에 야당 심판 바람이 특히 수도권은 되게 강했다. 이거는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진행자께서 원희철 의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그전 선거의 양상을 보면은 뭐 지금하고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월등하게 보수 지금 야당인 보수당 쪽에서 이제 표를 뭐 2배 이상씩 앞서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원희철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보수층도 이쪽 진보 지금 여당 쪽으로 이탈이 많이 된 부분으로 좀 보여지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두 분은 이제 원희철 의원이 만약 가정하에 나오면 됐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우리 원희철 의원님 우리 지역에서 많은 고생하셨는데요. 좀 애람따게 표현하면 이번 선거에 원희철 의원이 나왔으면 저는 안 됐을 거다. 그리고 투표는 올라갔을 거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심 지역이 됐을 거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더 재미난 선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원희철 의원님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원유철 의원이 안 된다는 뭐 어떤 시민들이 인식할 만한 근거나 뭐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근데 뭐 이제
불출마도 하시고 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데 자꾸 언급하는 거는 아, 네네. 뭐 이쯤에서 오늘 제가 질문 드리고 같이 뒷담화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화 중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유이동 후보 이 부분 잠깐 언급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유이동 후보 말씀 거의 다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정 후보가 마지막에 거세게 쫓아왔어요. 저희가 개표장에서 참 재밌게 봤잖아요. 이번 선거 개표 결과를. 뭐 홍기현 후보가 시작하자마자 공재강 후보한테 밀리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 한 군데 탁 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그분들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 마지막에 그 갭을 공재강 후보가 좁히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결승선을 통과해서 홍기현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선을 잡았어요. 잡고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었던 것 개표 지금 같아요. 한 8,000표까지 차이가 났었죠. 예. 쭉 벌어지다가 김현정 후보가 끝내 따라왔는데 결승선이 눈앞에 있는데 그 차이를 좁히지 못했어요. 그렇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결과가 그대로 진행이 돼서 역대 개표장에 제가 뭐 우리가 이제 취재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개표장을 한 여러 번 가봤는데 이번 선거처럼 좀 흥미진진한 개표는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이제 재미있었던 보통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면은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도자료를 한 후보가 냈는데 그걸 철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예측을 좀 불허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유이동 후보는 마지막까지도 저기 당선 소감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고하겠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표 2,000표인가가 네. 전부 상대 후보에게 예. 가도 이기는 상황이었을 때 발표를 한 거죠. 네. 그 당시에 3천 몇백 표 앞서 있었죠. 그렇게 뭐 언론기관에서 유이동 후보를 찾아가서 그렇게 했었는데 유이동 후보는 끝까지 이제 참았었죠. 그것 때문에 이겼나요? 참아서? 유동 후보 입장에서는 뭐 통합대회면서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보수 결집을 위해서 그런 그 한국당 쪽 분들을 뭐 영입도 하고 선대위원장도 내세우면서 이렇게 좀 포괄적이 가려고 노력들 했던 과정이 있어서 좀 더 뭐 조심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전국적인 네. 판세가 사전투표 마지막 여는 그 개표함에서들 다 역전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안정적인 당선권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는 개표 상황 봤을 때는 저희가 중간에 쉽게 승부가 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박빙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을 지역에서 두 분 국회의원 후보님들이 시민들한테 좀 재미를 좀 더해준 것 같아요. 새벽까지.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 정말 바람은 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현주 후보에 대한 지역사회 좀 여론층들의 평가, 불신, 불만들하고 별개로 그 표 나온 거를 보면 하여튼 이런 그렇죠. 좀 야당의 좀 심판에 대한 좀 바람들은 좀 셌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김현정 후보가 좀 늦긴 했지만 3월부터 내려와서 좀 더 겸허하게 그 여론 주동층들이나 이런 좀 성실하게 만나고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들을 했으면 그리고 좀 더 지역 현안들을 좀 더 쟁점화시키는 전략들을 잘 끌어냈으면 막연한 한일전 프레임 같은 공중전이 아니라 이랬으면 훨씬 더 결집의 효과가 있었을 거로 좀 분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김현정 후보는 겸손하지 않았나요? 어떤 면에서 저는 겸손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그럼 언급을 해주신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건 종합적이겠죠.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유권자들한테 비춰지는 면도 있을 수 있고 선거의 그 구성원들한테 비춰지는 부분 또 선거와 관련돼서 각계각층의 이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한테 비춰지는 부분이 조금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좀 비춰졌던 거고 또 이제 그 일정 부분 추상적인 면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이제 우분투라든지 우분투가 사실은 뭐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그게 상징성은 있어요.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그 지표면에서 성과를 많이 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조와 관련된 본인이 이제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조와 관련된 표는 본인 표로다가 그 생각을 했고, 거기 선거에 있는 그 캠프에서도 노조는 당연히 다 우리 표로 오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그런 자만감, 이런 부분들이 이 겸손하고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노조 위원장 출신이라서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시민운동가 출신이면 좀 선거운동 방식이 달랐을 거다. 좀 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운동을 했을 거다. 그렇죠. 이제 김현정 후보가 그런 사실은 측면에서, 이 제도권 정치에 처음 뛰어들자마자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그것도 낯선 곳에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선거를 치렀으니까 본인도 아마 정신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는 아까 말 계속 5명의 후보의 어떤 그 반발이 많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캠프를 꾸리는 것도 사실은 뭐 드림팀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이현우 대표, 이사님 얘기했지만, 그 뭐라 그럴까, 뭐 겸손하지 않은 측면이라기보다는 지역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 선거를 치러가면서 선거는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이제 그 반발도 뭐만 해야 되고 지역도 알아가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이, 그렇다면 캠프가, 그러니까 만일에 드림팀 정도로 안정되게 꾸려졌으면, 그런데 그 5명의 어떤 후보를 지지했던 이런 층이 물론 결합한 부분도 있지만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천, 어떤 시도위원이라든가 공식적인 라인, 이걸 가지고 어떤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폭넓게 보지 못하고 이제 그런 한계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마 김현정 후보 개인을 아마 되게 뼈아프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선거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본인도 수도권 남부나 충청과 포함해서 평택 을에서만 진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본인도 되게 마음이 좀 쓰라리겠죠. 1호선 전철선에서는 유일하게 안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호선. 그 5분의 이제 예비 후보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비 후보자들을 우리의 같은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진정성 있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사진 찍기에 급급한 거예요. 사진 찍으면 같이 손들고 한번 찍어주면 저 사람은 이제 우리 편이 된 걸 다 외형적으로다가 비춰지는 부분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었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같이 손을 안 들어주면 그런 측면으로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압박은 아니지만은 압박처럼 비춰지는 부분도 또 발생이 또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어제 결과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하지 않다고 이렇게만 나가면 우리 김현정 후보님께서 지역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뵐 텐데 오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은 짧은 기간 내에 가졌던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지, 개인의 뭐 성격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우리 김현정 후보님이 지역에서도 계속 정치 활동을 하신다니까 저는 10분을 만나도 사람은 진지하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또 본인도 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이렇게 좀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줬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다시 정치를 한다면 사람을 얻는 그런 좀 관계, 정치를 좀 해주시면 더 많은 성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현중 후보님이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은 많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박성복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김현중 후보 측에서 다른 민주당 5분 이분들을 잘 규합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선거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네.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시간, 그 다음에 또 교감하는데 시간을 가질 수 없던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사실 선거 기간이 길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했겠지만은 이제 당장 현장에 나가서 명함 돌리고 유세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정의해서 캐스팅 보드를 저는 무소속이라는 말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 캠프에서 뛰쳐나오신 분이 계셨죠. 무소속으로. 네. 이인숙 야민당 이인숙 이인숙 후보님이
굉장히 많은 표를 받으셨어요. 뭐 거기서 전부 김현정 표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김현종 후보 표로 갈 수는 해석하기가 좀 없다고 어려운 표 생각해도, 같아요. 이인숙 씨 표는 네. 어디로 더 갈 거냐고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일상적인 형에서 그 표가 일로 갔으면 하는. 근데 평을 결과론적으로 해- 김현정 후보한테 불리한 그렇죠. 구도를 만든 건 그렇죠. 그럼 팩트로 봐야겠죠. 그분이 나는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남아 계셨다면은 민주당 표가 그냥 구도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갔다면은 당연히 김현정이라는 후보가 당선이 됐을 그게 텐데. 이제 결과론인데 예.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도 뭐 차화열 후보가 그렇죠. 사실 뭐 어떤 뭐 2,000표 정도 이렇게 됐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네. 학교 선거에서는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사실은 아까 뭐 같이 이제 많이 나온 얘기지만 그렇다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5명의 어떤 그 후보들이 그러니까 김현정이라고 하는 낙하산 공천이 아니고 5명 중에 한 분이 후보가 돼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면 또 하나는 5명 중에 한 분이 됐을 때 다른 4분이 협조할까 어떨까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다들 훌륭하신 분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번 선거를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의 어떤 입시라든가 전망 이런 데에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이스에 참여를 한 거지 내가 안 되면 물론 이제 또 다른 후보를 또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말로는 하겠지만 본인들 다 스스로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후보가 안 됐는데 그 마음으로 흔쾌히 또 누구를 마음은 흔쾌히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래서 안 되더라도 다만 과정의 경선을 정답을 통해서 했으면 그렇죠. 이 그러니까 명분상 그러니까 사실 정치는 명분이고 또 국민들의 선택도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명분상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모습 그렇죠. 그리고 그 보였겠죠. 지지 세력이 네. 5분에 대한 지지 세력들이 참여할 수 참여할 수 하더라도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경선을 거죠. 하면은 장점은 아무래도 많죠. 경선에서 진 거니까 후보와 마음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또 하나는 이 전략 공천에 대한 반발이 통합당 지지층들은 보수적인 층들이나 어떤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지역 밀착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평택을 전략 공천한 사람한테 이 당선을 시킨다, 뺏긴다 쉽게 말해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부분 민주당에서의 내부의 그 당원들의 후보들의 반발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보면 아니 저 친구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내가 아는 민주당 사람들도 김현정 후보를 그 이유 때문에 못 찍겠다. 그러니까 보수가 너무 그러니까 낯설다고. 결집하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향후 정치에 대한 기대의 박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21대 하나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김현정 후보가 당선됐으면은 22대나 23대가 됐던 지역에서 정치로서 성장해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지역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표를 주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전략 공천은 안 된다 역설적으로요. 이런 거니까. 민주당에서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결과를 속으로는 웃을 수도 있어요. 환영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겠네요. 그게 정치 네. 현실인 거예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이것도 이제 가정인데요. 김현종 후보가 전략을 바꿔 왔는데 음주 전과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나 여성분들의 표를 그것 좀 많이 줘.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니까 좀 대처 능력의 문제가 김현정 후보가 여러 가지 음주운전 문제도 있었고 문제제기 나왔던 게 그리고 뭐 지역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었던 측면 그리고 좀 지역적 사고가 너무 그리고 그 발표문들을 보면 지역의 공감이 안 되죠. 공감이 어딘이 좀 떨어져 있어요. 공감대가 떨어지는 좀 막연한 그런 좀 보도자들을 보면서 좀 실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좀 더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근데 제가 볼 땐 좀 회피형으로 갔던 것 같아요. 언론사에 있으니까 더 알겠지만 변명용으로만 갔고 그 좀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그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랬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좀 겸손하게 좀 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되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아쉽고. 본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아까 말했던 거기 캠프도 그러니까 급조된 캠프인 거죠. 뭐 중앙당에서 파견을 하거나 뭐 도당에서 파견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지역의 어떤 실정과 정서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미묘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그런 것도 있었던 있었던 것 것 같아요. 같은 비슷한 유사한 공약을 내놓았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던 분들이 유이동 후보죠. 만들어 내놓은 공약. 물론 후보가 모든 공약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참모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 참모들이 알아서 이제 지역 정서에 맞게끔 공약을 내놓는데 왠지 김현정 후보가 유이동 후보랑 비슷한 공약을 내놔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분이 저걸 만들지 않았을 거고 그 참모진에서 했는데 만들어냈는데 과연 저분은 저 공약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신뢰도 그래서 그런 역으로 그러니까 평택가 이런 흐름이었으면 역으로요. 김현정 의원 좀 노동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런 좀 경력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봤을 때 지역 출신은 아니더라도 좀 인지도가 높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좀 지명도가 높았던 사람 아니면 또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뭔가 좀 더 역할을 했던 좀 힘 있는 그룹이 만약 공천을 받았으면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또 달라질 수도 그럴 수도 있었다. 있었죠. 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나는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택의 미래 정치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그리고 이게 전략공천이 맞다는 것 자체가 인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 50만이 안 넘는 도시면 사실 도농 복합 도시이지만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전략공천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평택이 이전의 평택이 아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4년 후에 갑을 병으로 뭐 분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구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는 이런 이제 도시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본다면 앞으로 이 중앙당 입장에서 보면 전략공천의 유혹이 커지는 지역인 거예요. 위에서 보면 여기 네, 대도시로 보는 거예요. 대도시로 보는 건 이제 네. 누구를 꽂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어떻든지 간에 전략공천 받은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부분은 그런 생각을 제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 정당하게 풀뿌리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당 활동하고 운동하는 이런 후보가 이제 돼야 되는 이런 정당 정치 발전에 어떻게 보면 좋은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네. 지역이 사실.